사회를 맡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의 탁경부 본부장입니다. 내 삶의 틴트는 김상국 대표의 자전적 에세이입니다. 가난한 섬 소년으로 태어나 꿈을 꾸고 목표를 설정하고 가슴 뛰는 열정으로 40여 년을 한결같이 도전해온 가슴 찡한 이야기입니다. 5명의 직원과 자본금 3천만 원을 시작해서 불과 10여 년 만에 회사 규모를 1000배 이상 성장시킨 그야말로 땀과 열정과 감동과 기적의 얘기입니다. 사나이 중에 사나이, 장군이 되기를 꿈꿨던 멋진 사나이, 멋진 남자 김상국 대표를 모시고 그의 꿈과 도전, 그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 진한 감동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우리 김상국 대표를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작하면 되는 겁니까? 네, 방금 멋지게 이렇게 소개받은 비타민하우스 대표이사, 내 삶의 띠틀의 저자 김상국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늦은 시간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강연회라고 하기보다는 오늘 여기 오신 분들과 또 이제 책들을 이렇게 가지고 계시고 또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좀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한 시간을 가지고 약 300페이지가 되는 그런 책을 요약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강연을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 같아서 처음에 질문을 이렇게 하시면은 그걸 받아서 하면은 아주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좋습니까? 네. 그럼 처음부터 질문을 할까요? 먼저 제가 지금 교보문고 강화문점에 이렇게 서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48세의 나이까지 살면서 그 모든 순간순간 1분 1초가 전부 다 기적 같은 그런 삶을 살아온 것 같고 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책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은 48년의 제 인생이 약 95%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가감 없이 그 책 속에 이렇게 담아놓은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왜 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크게 성공하지도 못했는데 벌써 자전적 에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 세상에 김상국이라는 사람을 공개를 했는가? 이거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그 말씀을 안 드리고 어제 출판 기념회를 했습니다. 엘타워에서 아주 조그맣게 하려고 했는데 어제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직원들은 식사도 못하고 7층에서 4층 다른 식당으로 이렇게 쫓겨나서 우리 직원들이 최고 우선인데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가족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판 기념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계획은 정계에 진출을 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음에 진짜 어떻게 하다가 제 인생이 바뀌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런 생각도 없고 그런 능력의 소유자도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내가 자발적으로 이 책을 써서 이렇게 했으면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나타나지도 못했을 겁니다. 절대로 안 나타났을 겁니다. 근데 이 책은 저희 모교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에서 기획돼서 나온 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외대 동문이 지금까지 배출된 인원이 약 1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럼 그 12만 명 중에서 외대를 빛낸 동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안성기님, 저희 선배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책 뒤에 보면은 그 서평에 휠라 코리아가 전 세계의 휠라를 삼키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신 분이 휠라 코리아의 윤윤수 회장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분이 바로 저희 외대 선배님이십니다. 그 외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유명한 분들이 외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외대 출판부에서 첫 번째 기획 의도 12만 명 중에서 외대를 빛낸 동문들 10인을 선정을 해서 이와 같은 자전적 에세이를 발간을 하는 걸로 목적을 두고 했습니다. 네, 저는 외대를 빛낸이 아니라 앞으로 외대를 빛낼, 니은이 니을자로 바뀌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외대를 정말 많이 빛내라고 하는 뜻에서 저를 그 10인 중에서 1번 타자로 낙점을 해주셔서 이 책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한테 이런 그 부탁을 하셨을 때 어떻게 저 같은 사람한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기획 의도에서 하시는데 사장님께서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먼저냐? 제가 한 4년 전에 EBS CEO 특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 밤 12시부터 50분간 방송이 되는 국내 유일한 지상파의 CEO 특강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99강으로 끝났는데 아주 운이 좋게도 제가 71번째 강사로 출연을 해서 방송을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지상파에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운이 좋아서. 저는 방송 이런 데하고 굉장히 그 인연이 많고 그쪽으로 운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 이 모습이네요. 여기가 바로 저희 모교인 애경홀이 되겠습니다. 국제회의실. 여기에서 약 230, 250명의 학생들을 모시고 3시간 동안 녹화를 했습니다. 녹화를. 바로 거기에서 3시간 동안 강의를 들으신 분이 지금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에 근무하시는 뒤에 앉아 계시는 신선호 님이 되겠습니다. 저분이 제 책을 기획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이유로 제가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랬어요. 앞으로 10권의 책이 나올 텐데
그러면 김상국이는 테스트용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잘 되면 앞으로 이걸 계속 기획하고 안 되면은 저러고. 그래서 좀 명분이 있는 걸로 제가 받아들여서 이 책이 세상에 나오게 되고 김상국이라는 사람을 그리고 비타민하우스라는 회사를 세상에 공개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굉장히 부끄럽고 쑥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벌어진 일, 제가 수습을 해야 되고 이왕 나온 거 마음 같아서는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입소문을 많이 내주신다 그러면은 베스트셀러도 될 수 있겠다. 어제 출판 기념회 분위기를 보면은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전 세계에 번역이 돼서 나갈 수도 있겠다. 분위기 정말 어제 오신 분 어제 분위기로는 그랬습니다. 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왜 여기 서 있는 저에게 자꾸 주위에서 방송에 한번 출연해 줬으면 좋겠다. 책을 한 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전국에 있는 대학에서 꼭 저를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모시려고 그래요. 근데 그 이유를 알고 싶었어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 비타민하우스라는 회사가 12년 전에 대학교 때 모습입니다. 12년 전에 이거 보지 마세요. 저희는 실물 보세요. 실물.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12년 전에 전라남도 광주에서 창업을 했는데, 그러니까 자본금 한 3천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것도 고졸 출신 5명으로. 옛날에는 비타민하우스 전에는 드링크 장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약국에서 쉽게 이렇게 맛볼 수 있는 영지, 대추, 화이바, 동충하초, 홍삼 드링크 이런 것을 등짐을 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약국에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드링크를 납품하는 그런 영업사원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뭐였냐? 지금은 대상그룹, 주식회사 미원, 식품영업본부에서 미원, 만나, 감치미, 마요네즈, 케찹, 임금님표 순창 고추장을 탑차에 싣고 다니면서 슈퍼에 판매를 하고 다니는 아주 유능하고 훌륭한 영업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을 미원을 7년간 열심히 팔다가 회사를 잘린 건 아니고 그만두고 스스로 그만뒀습니다. 98년 1월 5일부로 그만뒀으니까 다 잘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IMF 때 많이 잘렸거든요. 97년 11월 달에 IMF가 10월 달에 IMF가 시작됐으니까. 그러나 저는 당당하게 제가 사표를 내고 제 고향 옆에 강주로 내려갔습니다. 강주에서 드링크 장사를 시작을 한 겁니다. 드링크 장사를. 그래서 2년 반 동안 연습을 했습니다. 제 고향에 가서. 그러니까 육군 중위 출신이 소대장을 했던 김상국이가 그 잘 나가는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이제 등짐을 쥐고 다니면서 드링크를 팔러 다녔다. 근데 제가 그때 꼭 ROTC 반지는 끼고 다녔다. 근데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자꾸 그래요. 약사님도 그러시고, 그 다음에 슈퍼의 주인 되시는 슈퍼의 주인은 주로 아주머니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분들이 저한테 이런 일을 하실 것 같이 안 생겼는데 이런 일을 하신다고 이렇게 가는 데마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그래가지고 2년 반 동안 그 드링크 장사를 하면서 제가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월 급여가 얼마였냐? 미원이 그때 좀 짰어요. 왜냐면 미원이 그 급여가 좀 짭니다. 왜 짠지 아세요? 맛소금을 팔잖아요. 맛소금. 그래서 급여가 좀 작았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영업사원들의 인센티브도 많이 받고 그러지만은 월 150만 원의 급여를 받고 회사를 다녔어요. 그만둘 때가. 근데 강주 내려가서 드링크 장사를 하면서 몇 개월 만에, 단 3개월 만에 월 약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저 혼자 그런 일이 강주에서 일어났습니다. 큰 회사를 다닐 때는 아무리 영업을 해도 내가 정말 잘해서, 영업이 실적이 좋으면 내가 잘해서 잘하는 줄 알아요. 근데 그건 검증이 안 된 거야. 밖에 나가서 내가 내 사업을 했을 때, 그 다음에 회사에서 광고를 하지 않는 상품을, 비메이커를 가지고 알려지지 않는 브랜드를 가지고 영업을 해서 잘하는 사람이 진짜로 영업을 잘하는 사람이다. 근데 저는 다행히도 밖에 나와서 단 3개월 만에 월 150만 원짜리 인생이 3개월 만에 800만 원짜리 인생으로 바뀌더라. 그러면서 그때 처음으로 제가 제 자신의 영업 능력을 인정하면서 김상국이를 칭찬했습니다. 그건 처음 있는 일이었어. 그러면서 내가 내 자신을 칭찬하니까 더 자신감이 생겨서 가속도가 붙으면서 어떻게 돼요? 드링크만 가지고 이제 매출을 얼마를 올렸냐면은 그때 당시에 아주 굉장히 쌉니다. 비메이커이기 때문에 약 2억 5천만 원, 월 2억 5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의약분업이라는 게 왔어요. 의약분업이 뭔지 아세요? 의약분업이란 2000년 8월 달에 의약분업이 시작했는데, 의약분업 전에는 의사가 진료도 하고 조제도 하고, 병원에서 약사도 임의 조제도 하고 마음대로 다 했어. 분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의약분업이라는 것은 의사는 진료만 하시오, 약사는 조제만 하시오. 이게 의약분업입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동남아에 있는 국가보다 더 늦게 의약분업이 됐어요. 그때 우리나라 이 2만 개의 약국이 있습니다. 이 2만 개의 약국이 아주 혼란에 빠졌어요. 의사, 약사가 서로 삭발하고 싸움을 할 때예요. 그 싸움이라는 것은 서로 했던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 내가 100을 먹었는데 약사한테 20을 주라고 그러니까 의사는 열받고, 약사는 그동안 먹었으면은 그냥 우리 좀 먹게 놔두지 왜 그래? 막 이러면서 이렇게 삭발하고 서로 싸울 때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약국에 드링크를 납품한 저희들이었는데, 의약분업 전에는 약사님이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상담을 통해서 일반의 약품, 건강식품, 비타민, 드링크류를 고객들한테 권했어요. 근데 의약분업이 되니까 약사는 조제만 하시오. 여기 앉아 계신 약사님들이 전부 다 조제실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제를 하는 것까지는 좋아. 의약분업 아주 잘했는데 치명적으로 내가 판매하는 드링크가 판매가 되지 않는다는 거야. 네?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제 비타민 하우스가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그 현장에서. 그러면은 저 상담을 하시는 약사님 대신에 누군가를 여기에 투입을 하면 되겠다. 누가 아주 적임자이냐 생각을 해봤더니 식품영양학을 공부한 영양사 면허증을 가진 영양사가 아주 그 자리에 잘 어울리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잘 팔리던 드링크를 하루아침에 접고 비타민 하우스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사업을 할 때는 기본적인 뭐가 필요하죠?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이. 그 다음에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 그 다음에 브랜드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비타민 하우스라는 브랜드가 있었고, 사람은 고졸 출신 5명 있었고, 고졸 출신은 비하하려고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자랑스러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없어요? 자본금이 있어야 하는데 자본금만 없어요. 돈이 없어. 다 되는데 몸으로 막 어디 가서 몸뚱이로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는데 이게 이게 그건 우리 같은 회사에 어디야 은행에서 잘 안 빌려줍니다. 돈 담보 제공 뭐 안 하면 안 빌려준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 생각한 게 1호점을 오픈을 했는데 한 약국에 거기에서 우리 영양사가 1기 비타민 하우스 상담 영양사 여기 있네. 그럼 거기 이 영양사가 지금도 회사에 다닙니다. 1기 오늘 여기 안 왔죠. 근데 1기 영양사 9명 중에서 가장 성격이 그러니까 개그맨 신봉선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신봉선하고 똑같은 모든 하는 행동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 약국에서 고객들한테 신봉선이처럼 하면은 우리 비타민이 안 팔리겠습니까? 한 달에 1,500만 원의 매출을 한 거예요. 그때 비타민 하우스에 비타민이 단 한 가지도 없을 때. 그럼 그때 뭘 팔았냐? 클로렐라. 그 다음에 무슨 다이어트, 어린이용, 뭐 이딴뻔한 거, 과대 포장된 거, 이런 것들을 했는데 1,500만 원 매출을 한 거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돈이 없으니 강주 전남에서만 그냥 우리 한 5명 먹고 살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돈이 있어야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잖아요.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우리나라 경제의 70%는 서울, 경기에 있잖아요. 경제의 70%가 있어요. 그러면 전국을 사업을 하려면 서울로 가야 된다. 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우리는 강주 전남에서만 먹고 살자 이렇게 하고 시작을 했는데 1호점이 1,500만 원을 매출한 거예요. 근데 제가 약사님한테 우리는 돈이 없으니 결제를 좀 빨리 해줄 수 없냐고 그랬더니 1,500만 매출하니까 이 약사가 그냥 아주 뭐라 그러지? 기절을 한 거야, 기절을.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신 거야. 보통 그때 당시에 집안에 부모님이 약사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안 계시죠? 예. 보통 우리나라 유통 중에서 가장 어려운 유통이 약국, 병원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백화점 할인점. 왜 그런지 아세요? 물건을 납품을 했는데 돈을 안 줘. 다 팔려도 돈을 안 줘. 그러니까 어렵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우리 비타민 하우스는 선결제 시스템을 도입을 했어요. 선결제 시스템. 제품이 약국에 들어가기 전에 결제부터 했어요. 여러분들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수백 개의 제약회사가 있고 저희 같은 비타민을 판매하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그런 회사가 많은데 약국에 수백 개의 제약회사들이 선결제를 하는 회사는 단 한 군데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옆에서 물어보세요. 그럼 어디 있냐? 유일하게 비타민 하우스가 선결제를 하는 회사입니다. 지금도.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약사님 결제 좀 빨리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연히 해드려야죠. 선결제를 해주시는 거야. 거기에서 두 번째 아이디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두 번째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비타민 하우스의 핵심 포인트, 선결제 시스템. 남들이 하지 않는. 제약회사 동아제약도 아니요. 뭐 한미제약도 아니요. 보이지도 않는 비타민 하우스. 훅 풀면 날아가는 회사. 공장도 없어. 이런 회사가 약사님한테 가서 약사님 비타민 하우스란 이래서 샵인샵으로 상담 영양사 제도를 두고 다 아주 좋은 말만 다 해놓고 마지막에 저희는 선결제를 하셔야 됩니다. 다 좋았어. 마지막에 기분 나빠 약사가. 그래서 나 안 해. 가! 이래.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나오면서 꼭 한마디 하고 나옵니다. 약사님,
바로 옆집 약국에서 어제 전화가 왔었는데 비타민 하우스를 하고 싶다고. 근데 여기 와서 보니 약사님 약국하고 비타민 하우스하고 궁합이 잘 맞을 것 같아서 먼저 기회를 드렸는데 싫으시다고 그러면은 저는 옆집 약국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딱 인사를 딱 드리고 가서 문고리 딱 잡으려고 하면은 야야야야야 이리 와 이렇게 불러요. 왜 부른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하는 민족입니다.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죠? 안 그래요? 아닌 척 하지 말고. 응? 대부분의 사람들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막. 응? 절대 경쟁사인데 안 뒤지려고 막 크게 표현을 안 해도 속에서는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막 그래요. 응? 네. 약사님 쭉 들어보니 다 좋았는데 성결제 해달라는 이게 기분 나쁜 거야. 응? 그 약사님은 지금까지 20년 동안 약국을 경영하면서 단 한 번도 성결제를 해준 적이 없는데 보이지도 않는 비타민 하우스, 들어보지도 않는 비타민 하우스 가가지고 성결제를 해달라. 그래, 내가 안 하면 안 했지. 내가 내버리는. 근데 옆집 약국으로 간다니까 이제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사님이 이리 와봐. 울며 겨자 먹기로 카드를 이렇게 내놓을 수밖에 없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다. 성결제가 어떻게 약국 그 사이즈마다 달라.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3개월 무이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비타민 하우스 회원 약국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정말 많은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약사님을 후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악수 한번 하고 나옵니다. 근데 그런 영업을 누가 하고 다녔냐? 고졸 출신 5명하고 저하고 다녔어요. 그 고졸 출신이 학교를 정상적으로 나왔냐? 고등학교도. 앞문으로 갔다가 뒷문으로 나온 우리 직원들이야. 학교 다닐 때 엄마가 지보다 출석률이 더 높아. 맨날 사고 치고 엄마는 가서 해결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다니는 그 친구가 지금 비타민하우스 RMP 공장의 사장이 됐습니다. 나이 25살에 저를 만나서 처음 봤는데 이제 면접 보러 왔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이 온 적을 단 한 번도 못 봤어. 면접 보러 오는데 눈이 흐리멍텅 해가지고 정말 사람 되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그래도 사람이 없는데 그래 와서 살아남으면 다행이고 안 되면 그냥 나가고 그냥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좀 제발 좀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안 나가. 끝까지 버텨가지고 지금까지 버티고 사장 됐어요. 사장. 저하고 10살 차이 납니다. 나이 38에 상무 달고 공장 사장을 한다. 자기 밑에 직원들이 지보다 나이 더 많아. 그 직원이 5명 중에서 2명이 회사에 남아 있습니다. 1명은 상무를 달고 지금 우리 본사의 모든 머니를 움직이는 관리 본부장이 돼서 저를 보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영업을 하는데 정말 재밌어요. 응? 저는 이 이야기 할 때마다 너무 재밌어. 왜 재밌냐면은 그 친구들은 책을 읽어 뭘 해 아무것도 안 해. 좌우지간 어디서 게임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밖에 하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그것도 약사님들 의사님들은 공부를 아주 잘한 부류잖아요. 에? 어디 아니면 약대 갔다 하면 다 이제 우리 집은 살판 났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고등학교 나왔어. 조리 있게 말을 못해. 그것도 전부 다 전라도 말 써. 서울에 와가지고 전라도 말로 비타민 하우스 설명해 보세요. 얼마나 웃기겠어요? 저도 지금 그러죠. 전라도 말 쓰는데. 응?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제가 그 약사님들한테 그래도 제가 좀 나아요. 응? 그래도 외대 나왔어요. 외대 들어갈 때 학력고사 점수가 가장 낮으면 들어갈 수 있는 그때 그 과를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과
한국 애국어대학교 말레이 인도네시아어과 제일 길어 우리나라에서. 그 과를 나온 사람이야. 응? 내가 인도네시아 말은 잘해요. 어? 그러나 말은 저리 있게 잘 못한다고 말이야. 그래도 지기보다 나으니까 제가 하는 멘트를 전부 다 이렇게 받아 적어요.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A4 용지에다 그 친구들이. 그래가지고 그걸 다 외워요. 다 외워가지고 사장님 다음 약국에는 저 혼자 들어가겠습니다. 딱 이렇게. 아니 같이 들어가서 제가 멘트를 날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사한테. 오케이 한번 해봐. 응? 멘트를 날리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그 애운 대로 비타민 하우스는 뭐시 어쩌고 저쩌고 이럴 때는 이 대목에서 샘플을 꺼낸다. 응? 가로 열고 닫고. 응? 이 대목에서는 결제 이야기, 성결제 이야기를 한다. 이런 거 가로 열고 닫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영업이라는 것은 상대방과 말을 주고받는 거잖아요. 어? 얼마 줄 거야? 100원인데 너무 비싸잖아. 이거잖아. 근데 우리 영업사원들은 그게 안 돼. 우리 할 말만 해. 왜 우리 할 말만 하냐? 중간에 약사가 말을 걸면은 이제 잊어먹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들이야. 그러니까 우리 영업사원들은 뭐가 박다? 눈이 아주 커집니다. 눈이. 약사 눈하고 절대로 안 떨어져. 끝까지 눈을 쳐다보고 애운 것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약사가 무서워서 끝까지 듣고 있어요. 말을 걸면 큰일 날 것 같아. 그 약사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야, 지금까지 수백 개 제약회사의 영업사원들을 지금까지 봐왔지만은 비타민 하우스 같은 영업사원의 그 정열적인 열정적인 이 눈빛은 처음 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역으로 바꿔놓고 이야기하면은. 속은 모르시고. 어? 그럼 잊어볼까봐 끝까지 이야기한 시나리오대로 움직여서. 근데 그 약사님이 나중에 카드 내놔 이제. 무서워서 그랬나. 그러면서 믿지는 못하겠어 그래도. 회사가 보이지가 않는 회사니까 주민등록증 카피해갖고 와라. 카피해놓고 결제해주고. 그런 일들이 2만 개 약국 중에서 2,000개를 목표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3,500군데입니다. 약국이. 왜 이게 가능하냐? 그래서 돈 없이 비타민 하우스가 지금까지 안 망하고 살아있고 김상구가 이런 데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너무 신기해요. 그 친구들이. 너무 대견스럽고.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옛날에 아주 그 비타민 하우스에 자신감 없는 영업이 바로 이 밑으로 비타민 하우스가 깔리는 겁니다. 이 약국이 아니라 이렇게 깔리는 거예요. 아주 자신감 없는 영업. 다음 한번 보여주시죠. 간판.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아까 그 모습은 이 과연 약국은 아버님 성함인지 어머님 성함인지 모르겠어요. 이 밑으로 비타민 하우스 띠가 이렇게 둘러져 있었어요. 옛날에는 아까 보신 것처럼. 근데 오늘의 비타민 하우스는 이게 이 약국을 과연 약국이 주인인 것 같아요? 비타민 하우스가 주인인 것 같아요? 어디로 봐도 비타민 하우스가 주인이지. 맞죠? 그래서 근데 약사님이 우리가 안 합니다. 이 과연님이 운영하시는 곳이 되겠습니다. 네, 이 간판을 바꾸는 데 있어서 약사님한테 가면은 과연 약국이 7, 비타민 하우스가 3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처음에 안 됩니다. 비타민 하우스가 7, 과연 약국이 3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야, 그건 너무하지 않냐? 그러면 6대 4로 하자. 오케이. 1 양보해서 6대 4 했어요. 근데 여기다 타민을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다시 7대 3을 만드는 기가 막힌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오늘 아주 더욱더 자신감 있는 마케팅, 비타민 하우스의 마케팅이 되겠습니다. 이 세화약국 1호점일 겁니다. 이때는 말도 잘 들었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점점 막 이쪽으로 막
침범하려고 약사님들이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경을 못 쓰도록 이 안쪽에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마케팅 기법을 이용해서 약사님들이 이쪽에 신경을 못 쓰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드리는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비타민 하우스 자랑이고 김상국이 자랑이고 이렇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이런 거 빼놓고는 다른 이야기를 해 드릴 게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비타민 하우스의 마케팅 기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 한 가지 바로 저거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접목을 시켜서 성장 발전시키신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김상구가 꼭 성공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절대 성공한 거 아닙니다. 비타민 하우스는 이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국 이제 접고 비타민 하우스가 얼마나 운이 좋고 김상국이 얼마나 운이 좋냐면은 비타민 하우스 한 지 1년이 안 됐는데 CJ 어느 날 서울에 직원이 한 4-5명 근무할 때야. 여기 반절 정도 되는 사무실을 서울에 얻어가지고 근무를 할 때입니다. 근데 CJ 홈쇼핑에서 전화가 왔어요. CJ 홈쇼핑 제가 이 책상에 해가지고 여러 전화를 받았어요. 여러 전화를. 여보세요. CJ 홈쇼핑이요? 우리 여직원 몇 명 있었는데 그 여직원이 CJ 홈쇼핑에서 뭔가를 사가지고 이렇게 배송하려고 택배 기사가 위치 물어보려고 전화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전무랍니다. 전무는 사장 아니면 부사장이에요. 회사에서. 저도 큰 회사를 다녀봐서 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를 받다가 자세 바로 하고 전무님이 웬일이십니까? 우리 같은 회사에. CJ 홈쇼핑에서 찾고 있는 비타민이 비타민 하우스에 있는 것 같으니 제가 내일 방문을 할까요? 아니면 거기에서 한번 와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아주 정중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전무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해가지고 갔어요. 왜 그 부사장인데 가서 보니까 부사장이에요. CJ 홈쇼핑에. 그 밑에는 상무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뭐 본부장, 부장, 팀장, MD 다 있는데 왜 그분이 전화를 했을까? 가서 말도 안 해놨어. 그때야 이제 상무, 팀장 전부 다 모여 비타민 하우스 왔으니까 앞으로 비타민 하우스를 우리 CJ 홈쇼핑에서 방송을 해야 되는데 빨리 와서 상의를 이제 협의를 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부사장님한테. 부사장님 죄송하지만 저는 CJ 홈쇼핑에서 저희 제품을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분이 참 저놈 사업하기는 펄새 긁는 놈 같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라도. 근데 뭔 백으로 제가 못한다고 그랬을까? 그때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랬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그때 우리 비타민 하우스에 비타민도 없었고 이제 비타민을 캐나다에서 첫 수입하려고 그때 한 4월인가 5월 달에 만났어요. 전화를 와서 그 제품이 들어오려면 9월 달에 들어와야 돼. 9월 달에. 비타민도 없어. 근데 그분이 비타민도 없으면서 방송 안 한다고 그랬어. 제가 비타민이 없어서 방송을 못 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저는 비타민을 방송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저는 그 비타민이 언제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들어오면은 약국에 유통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부사장님이 그럼 그 약국이 몇 개나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아주 쪽팔리기 시작해요. 왜냐? 2000년 8월 달에 비타민 하우스 만들어가지고 약국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만들었는데 100개 만들었어. 그 다음에 5월까지 해서 100개밖에 못 만든 거야. 2만 개 중에서 100개 만들었는데 제가 어떻게 이제 자신있게 이야기를 해요? 그분이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긴급 제안을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100개의 약국을 사진을 다 찍어서 CJ 홈쇼핑 1시간 방송할 때 광고를 다 해주시겠대요. 1시간 동안. 굿!
아이디어더냐, 아이디어. 예. 중소기업이 다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CF 광고. 못해요. 왜냐하면 CF 광고는 한번 9시 뉴스에 하려면 1,000만 원? 요즘에 1,000만 원 합니까? 800만 원, 1,000만 원? 이 정도네. 아니, 15초에. 근데 제가 거기에서 무너졌어요. 부사장님한테. 제가 머리가 아무리 안 좋아도 그 순간에 약간 이걸 돌려가지고 이걸 CF 광고로 환산을 해보자 하면은 1시간은 3,600초 나누기 15초 곱하기 500만 원 잡으면 얼마인지 아세요? 1시간 CF 광고로 환산하면은 12억. 12억짜리 광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무슨 10분의 1만 돼도 우린 그거 쓸 돈도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무조건 그때부터 저자세로, 약간의 저자세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비타민 하우스에 비타민이 없습니다. 그분이 막 아주 3번 놀래 자빠지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고. 참 그분 훌륭하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야, 그분이.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죠. 식품의 법적인 문제를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식품법이 올해 바뀌어서 이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식품 비타민을 약국 오프라인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별 맞춤형 비타민. 남성, 여성, 어린이, 청소년, 노인용, 임산부용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제품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약 9월달 정도는 들어올 것 같습니다. 기다리시겠대요. 4월인가 5월에 이야기했는데 그때까지 기다리시겠대요. 정말 기다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캐나다에 가가지고 촬영도 하고 이렇게 해서 CJ 홈쇼핑 제품이 2001년 9월 27일 날 첫 방송을 하는데 얼마를 매출했냐면은 그때 당시 우리 약국에 드링크 사업을 줬고 약국에 비타민 하우스를 해가지고 100개를 만들었는데 월 매출액이 8천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CJ 홈쇼핑 1시간 방송을 하는데 기적 같은 일이 1억 8천만 원의 매출이 1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걸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 기적이잖아요. 월 8천만 원 전국에서 우리 모든 사원들이 다 해서 월 8천만 원 매출하는데 1시간에 1억 8천 원의 매출을 하더라. 2002년도 월드컵이 우리나라에 오면서 그때는 이제 시청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2시간에 8억의 매출을 하는. 그래서 광고도 하고 돈도 벌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번 돈을 오프라인에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비타민 하우스가 있는데 아주 큰 공헌을 하신 분이 바로 CJ 홈쇼핑의 부사장 정홍식 부사장이었습니다. 이번 출판 기념회에 꼭 모시려고 그랬는데 하필 그때 일본 출장에 가셔서 못 오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셔가지고 축사도 부탁하고 이게 다 하려고 그랬는데 못해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은 그분을 꼭 모시려고 그럽니다. 두서없이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비타민 하우스가 이제 했던 그 핵심 키 포인트 요거 마케팅으로 이제 했을 때 그러한 상담 영양사제도 샵인샵 그다음에 남들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선결제 시스템을 비타민 하우스가 약국에 도입을 해서 그 약사들이 이렇게 오게끔 만들었다. 그 다음에 지금도 그 많은 약사님들이 비타민 하우스를 아주 사랑해 주시고 계신다. 그 다음에 현재 홈쇼핑에서 11년 동안, 약 12년 동안 단 한 번도 홈쇼핑사에서 퇴출되지 않고 지금까지 홈쇼핑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식품회사 유일하게 2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관장. 정관장은 홍삼 전 세계 1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비타민 하우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하우스는 왜 안 쫓겨날까?
효율이 나오기 때문에 안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현대홈쇼핑, GS홈쇼핑, 오늘 아침에도 GS홈쇼핑에서 방송을 했는데 1시간에 400 몇십, 아니 1분에 400 몇십만 원이 팔렸고 12월에 현대홈쇼핑 1분에 1050만 원이 팔리는 비타민이 비타민하우스의 비타민,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비타민, 비타민하우스의 비타민이 되겠습니다. 고로 비타민은 예, 비타민하우스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모든 행동과 말은 다 영업입니다. 영업. 근데 저는 영업을 한 번도 안 해봐서 저는 이런 사업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전국 대학을 순회하면서 대학생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은 전북대를 갔더니 지방대 중에서 순위 안에 드는 곳이 전북대입니다. 그 전북대 50% 이상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북대만 가면은 제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제 목소리가 높아져요. 전북대만 가면. 이게 큰일 날 일 아닙니까? 전부 다 공무원 준비하면 우리나라 경제는 누가 살려? 네? 아주 안정적인, 그건 다 부모님들의 영향을, 여러분들도 이제 다 부모님들 같은데, 자녀를 이렇게 두고 계실 것 같은데, 자녀 교육을 잘 시키셔야 됩니다. 맨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라고 그러면은 맨날 나는 공무원. 태어나면서부터 공무원이야. 근데 그거 되게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이런 영업 쪽의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위에 취직을 못하고 있다. 취직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은 중소기업에서 영업사원을 뽑으면은 안 와요. 삼성, 협력사에 내근직을 뽑으면 그리 갑니다. 월급은 거기가 더 작을지라도 거기를 택합니다. 비타민하우스에서 비타민을 판매하는 영업사원을 하라고 그러면은 우리 회사에 오지 않는다 이거야.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제대로 살겠습니까? 응? 외국에 나가서 비타민도 팔아야 되고 핸드폰만 팔 게 아니라 옛날에 맨날 수입했잖아요, 비타민을.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비타민을 동남아에 수출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친구들이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이 어렵다고 하지만은 영업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영업을 하고 영업을 배우면서 영업을 하면서 타고납니다. 어떻게? 영유아. 태어났어. 오줌을 쌌어. 그럼 어떻게? 그의 영업 방법은? 울어. 배가 고파. 울어. 영업을 얼마나 잘해? 아주 심플하게. 울면 되잖아. 그러면 젖주고 갈아주고 그러잖아요. 이게 영업을 타고난 건데 영업을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영업은 장사하는 것이다. 장사는 여기 상것들이나 하는 거지. 적어도 이 정도 집안에서 태어난 나는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내 아들만큼은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까지 교육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은 영업 아니면 할 게 없어서 영업을 선택을 했는데 그것이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다 라는 겁니다. 왜? 인도네시아 말 배워가지고 뭘 할 수 있어? 컴퓨터도 그때 못했어.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 영업이었어. 그거는 어디서 영업 배웠냐? 대학 다닐 때 지하철에서 1학년 때 지하철에서 신문팔이 하면서 신문을 팔았어. 똑같이 신문을 파는데
지하철에서 신문 파는 걸 보고 크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네. 지하철에서 신문이요 100원입니다. 그때 100원 할 때. 방금 나온 동아중앙 석간신문 100원입니다. 이렇게 막 외치고 다니면서 신문을 팝니다. 드디어 우리나라가 어제 나로도에서 나로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외치고 다니면서 신문을 파는 거예요. 신문이요 100원입니다. 이러고 다니면 신문이 안 팔려. 근데 뭔가를 멘트를 만들어서 빨간 매직으로 속보, 특보, 오늘의 속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녀야만이 이게 뭐예요? 마케팅 아니야, 마케팅. 이렇게 해서 저는 그때부터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신문을 팔면서 돈을 벌면서 영업을 마케팅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2학년 때는 가락동 시장에서 해물 장사를 하면서 새벽에 홍합 장사, 대합, 오징어 이런 대합 장사를 하면서 영업을 배웠고 마지막에 어디에서 4학년 때는 졸업하고 ROTC로 육군 소위로 임관하는 그 전날까지 주유소에서 먹고 자고 한 달에 13만 원씩 받으면서 권총을 잡았다. 그래서 고객 서비스가 뭔지를 거기에서 몸소 터득했다.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때는 굉장히 고달팠다.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신문 파는 사람들은 누가 판지 아세요? 고아. 글을 몰라. 그러니까 맨날 저 찾아와가지고 신문에다가 매직으로 써달라 그래요. 오늘의 속보 좀 써달라고. 응? 글씨를 못 씁니다. 그 다음에 집 나온 친구들. 학교 다니다가 집 나와. 이런 친구들이 군포역 저 위에 산동네, 지금은 아파트로 다 변했습니다. 거기에 정말 내가 가서 보니까 일명 양아치 소굴. 본인들이 그래요. 자기들이 양아치라고. 근데 내가 그 친구들이랑 같이 먹고 사니까 저도 양아치가 돼서 그 친구들이랑 먹고 살면서 그러한 시절을 보냈다. 그래서 젊은 우리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맨날 하시는 말씀이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봐. 지금 고등학생이거든요. 맞죠? 고등학생도 그 말은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잖아. 근데 고생 안 해 왜? 응?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꼭 내 돈을 주고라도 해야 된다. 대학 1학년 들어가면은 어디 좋은데 부탁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회사에 취업 청탁 저한테 많이 들어와요. 그다음에 아르바이트 청탁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백화점 가서 이거 세일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옵니다. 안 보내. 자식을 안 보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내근직 가서 뭘 배우겠다고? 어? 육체 노동을 통해서 그 친구들을 이해하고 거기에서 일하는 그 부류의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얼마나 힘든지를 본인이 몸소 체험하고 앞으로 제 일을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아니면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만약에 내가 식당을 한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식당을 운영을 하겠다. 그러잖아. 어디야? 커피숍에서 서빙을 하는데 단순 서빙하는 거 깨끗하게 청소하고 이것만 이렇게 하면 되겠냐? 내가 만약에 이 커피숍을 직접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그러면은 지가 사장이잖아,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어떻게 고객을 대하는 이런 것들이 달라지겠다. 그래서 어려운 일들을 많이 시키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안 한다고 그러면은 집에서 쫓아내십시오. 집에 못 들어오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네가 알아서 벌어서 먹고 살아라. 그러니 마음이 아파서 또 우리가 안 되시겠죠,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을 낭떠러지에 이렇게 세워놓고 아주 강하게 키우시다 보면은 그분들의 면역력이 높아져서 커나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에 닥쳤을 때 그 옛날에 키워놨던 면역력을 먹고 잘
극복하고 대처할 수 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책을 읽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교육을 하거나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 저는 경험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될 경험까지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자고 그러면은 한 달 동안 이야기해도 다 못한다.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 응? 그 다음에 회사 다닐 때, 미연회사 다닐 때, 미연, 만나, 감치미, 임금님표, 순창, 고추장 팔러 다닐 때 어려웠던 이야기. 또 재밌었던 이야기. 장구를 치면서 인도네시아에 가서 미연을 팔았던 이야기. 저는 미연을 들어간 이유가 인도네시아에 가서 인도네시아를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평생 뼈를 묻고 살려고 인도네시아 간 사람입니다. 근데 가서 6개월 만에 쫓겨왔습니다. 그 쫓겨온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직도. 그래서 제가 그때 쫓겨오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돌아왔냐. 그때 제가 데리고 있었던 인도네시아 우리 여직원들 14명하고 한 집에서 먹고 자고 살았는데 5개월 동안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약속을 했어요. 내가 한국에 돌아가면 꼭 성공해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오겠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열심히 회사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고 드링크 파러 다니다가 비타민 하우스 하다가 그 친구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 친구들을 찾는데 찾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본사에 전화해서 아직도 회사 다니는지 아니면 그만뒀으면 거기에 연락처가 있는지, 저랑 헤어질 때 그 14명 집에, 그러니까 집 전화가 있는 집이 한 집도 없었어요. 한 집도 없었어요. 우리도 옛날에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전화 없었잖아요. 한 마을에, 우리 마을 140가구 중에 한 집. 응? 그래서 전화 오면 어떻게 해요? 동네 이장이 이거 뭐 해주잖아요. 방송. 그러면 100m 달리기 해가지고 가서 전화 받고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그랬어요. 완도에서. 근데 그 친구들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10년 만에 찾아갑니다. 그 친구들한테. 네? 제가 미연 파는 모습입니다. 이게 접니다. 지금 살이 쪽 빠져가지고 인도네시아 가지고 장티푸스 걸려가지고 제가 해서 한 손에는 그릇이네, 한 손에는 제비뽑기 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지금 번호 몇 번 당첨입니다. 지금 이러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꽝은 없었습니다. 밤새내 이렇게 만들어서 미원 1,000원어치만 사오면은 쿠폰을 줘서 즉석 뽑기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열심히 미원을 팔러 다니는. 제가 가기 전에 그 반동 지점에 월 17톤? 19톤. 19톤의 미원을 팔고 있었어요. 제가 간지 한 달 만에 몇 톤을 판지 아십니까? 한 달 만에? 41톤. 41톤. 이것도 기적입니다. 어떻게 하니까?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장구 가지고 다니면서, 장구 치면서 영업하니까. 뭔가 남들과 차별화된. 그러면은 여러분은 뭔가 한 가지 다 잘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뭘 제일 잘하세요? 선생님은? 노래, 춤. 잘생겼어. 네? 노래. 노래를 잘해. 응? 그러면은 우리는 옛날에 국민교육원장에 이런 게 있잖아요. 저마다 타고난 소질을 개발하여. 이런 문구가 있었죠. 예? 생각나십니까? 왜 국민교육원장에 그걸 넣어놨을까?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여. 정말 잘 노는 것 같아요. 문구. 우리는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이 있습니다. 정말로. 저는 뭘 잘할 것 같아요? 장구를 잘 칩니다. 제가 장구하고 깽가리를 잘 칩니다. 저는 ROTC를 후보생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시위용품, 데모할 때에서 시위용품이라고 해가지고 그 옆에를 못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장구를 배우고 싶어도 못 배웠어요. 그래서 소대장이 돼서 GOP 최전방에 갔을 때 장구하고 깽가리를 사가지고 갔습니다.
배우고 싶어서. 근데 우리 소대원이나 중대원 중에 꼭 그걸 하다가 온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를 제 사부로 모시고 지금부터 나를 가르쳐라. 소대장이니까 명령해도 되잖아. 그럼 지는 편하잖아. 다른 일 안 시키니까. 장구만 가르치면 되잖아. 그래서 거기서 장구를 배우게 됩니다. 바로 북한이 바라다 보이는 그곳에서 깽가리를 치니까 어떻게 북한에서 참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때 통일처녀 임수경이가 북한에 넘어가서 대남방송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저는 거기에서 장구를 치고 있었으니 그것도 장교가 그래서 보안부대에서 맨날 저를 감시하고 쫓아다녔습니다. 아주 잘못하면은 영창 갈 뻔했습니다. 무사히 전역을 해서 인도네시아 가려고 미혼에 들어와서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찾아갔습니다. 그 친구들 찾았어요. 제가 14명을 14명 중에서 8명을 찾았습니다. 10년 만에 한 약속. 이 자책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내가 오늘 강의가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책에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참 세상에 그 친구들 24살, 25살, 가장 어린 친구가 18살에 만나서 헤어져가지고 지금까지 만납니다. 제가 매년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인도네시아를 갑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세미나가 비타민 하우스가 후원하는 국제 한국 인도네시아 학회가 있습니다. 그 학회에 비타민 하우스가 100% 거의 100% 후원을 하는 그런 학회에 참여해서 제가 기조 연설을 합니다. 갈 때마다 그 세미나가 끝나면 어디로 가냐? 옛날 우리 여직원들이 사는 중부자와의 스마랑이라는 도시로 갑니다. 14명 중에서 결혼해가지고 멀리 시집간 친구들 빼놓고 8명은 제가 가면은 다 모입니다. 그래서 자녀들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신랑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초빙을 합니다. 그러면 8명이 8, 3은 24, 시아버지까지 이렇게 모시고 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시푸드 레스토랑으로 전부 다 초청을 해서 식사를 하고 봉투 만들어서 자녀들 장학금도 주고 집안에서 필요한 뭔가도 이렇게 사주고 이런 일들을 지금 한 8년 동안 하고 있는데 너무 보람되고 너무 재밌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인도네시아 가고 싶고 제 얼굴을 보면은 그 나라 가면 인도네시아 사람인 줄 압니다. 말도 잘 되고 그래서 중국계 화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전생에 인도네시아 사람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도네시아 사람을 만나면은 그냥 막 찾아가면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상관없어. 좌우지간 질밥 여기 히잡 이렇게 하고 있으면 무조건 가서 제가 말을 겁니다. 말을 걸어요. 그럼 인도네시아 말 하면은 엊그저께 우리 모임에 말레이시아에서 온 유학생이 있습니다. 멘토 멘티 우리 국토사랑 포럼이라 있는데 거기 말레이시아는 학생이 있는데 5년 됐대요. 제가 인도네시아 말을 하니까 내가 자기보다 지기 나라 말을 더 잘한대요. 아주 뭐 잘하는 거 아니고 그냥 나보다 잘하는 사람 없잖아요. 한 명도 없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계신 분이 인도네시아 현존하는 국왕입니다. 400년 왕국의 하멘쿠 부오노 10세입니다. 10세. 이게 10번째를 10세라고 그러잖아요. 10번째 국왕입니다. 네. 아들이 없습니다, 이분이. 딸만 셋 있습니다. 딸은 국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어받습니까? 그랬더니 이 국왕의 동생이 이어받는답니다. 그러면 이분이 왜 존경받는 분이냐? 저분은 국왕인데 이슬람은 어때요? 부인을 4명 둘 수 있습니다. 국왕인데 10명이라도 돕겠지 뭐. 우리 삼천궁녀도 있는데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만 이분은 절대로 조광지처라고 그러나? 그분만 모시고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한국애국어대학교에서 몇 년 전에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분. 지금 이제 그분 집무실에 가서 우리 교수님 따라가서 꼽사리 끼워가지고 우리 비타민을 들고 가서 이 국왕이 우리 비타민 하우스의 비타민을 드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건강하시죠 이렇게.
예. 그래서 제가 잘하는 것을 최대한 100%, 200% 활용을 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접목을 시키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장구 치니까 우리 여직원들한테 그때 우리나라 트로트, 제가 트로트를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아리랑, 한국 노래를 몇 년 전에 18년 전에 그 저희 여직원들 14명한테 가르쳤는데 지금도 만나잖아요. 에? 지금도 그 친구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노래를 지금도 알립니다. 그럼 모여서 그 노래 지금도 불러요. 응? 뭔가 정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하시면은 뭐 꼭 사업이 아니더라도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그 직장에서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고 사업을 해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공을 위한 삶의 자세, 목표, 꿈과 목표인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꿈이 꼭 1시간 해야 됩니까 이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바쁘시면 이렇게 먼저 가셔도 되는데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될 것 같아서 명확한 목표의식. 제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꿈이 장군이 되는 거였어요. 장군. 그래서 육사를 가기 위해서 완도에서 강주로 유학을 왔습니다. 근데 그 육사를 못 갔어요 제가. 왜? 공부를 못해서.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 책에 나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 그래가지고 두 번째, 제 인생의 3원칙이 있습니다. 노력하자. 될 때까지. 근데 육사는 될 때까지 했는데 떨어졌으면 안 됐으면, 아니 시험도 못 봤어요. 시험 볼 자격도 없었어요. 노력은 했어 일단. 그래가지고 차선책을 얻은 게 뭐냐? ROTC다. 그래서 대학을 인도네시아어를 전공하기 위해서 외국어 대학교를 간 게 아니라 ROTC가 되기 위해서 외대를 진학을 했다. 참 신기하잖아요. 그런 사람 없어요. 주위에 있어요? 뭔가를 공부하기 위해서 전공하기 위해서 전공을 선택하잖아요. 물론 요즘에는 어떻게 선택한다? 자기 수능 점수에 맞춰서. 저도 수능 점수에 맞춰서 단 1분 만에 마이너과 1억과 써달라고 했다가 출석부로 선생님한테 한번 터지고 뒤돌아서 가지고 다시 골라와. 다시 골라오래. 많기도 해. 무슨 외국어가 아주 수십 개 외국어가 있어. 처음 들어본 외국어. 그래서 저는 동남아 아랍어처럼 생긴 줄 알았어. 인도네시아가. 근데 아니야. 말레이 인도네시아. 지리 시간인가 배운 적이 있어. 인문지리 시간인가. 세계 뭔지 있잖아요. 어? 동남아는 인도네시아는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주 가능성이 있는 나라다. 그걸 싹 이게 붙었어. 오케이. 말레이 인도네시아. 이거 두 나라 말로 다 할 수 있네. 해가지고 1분 만에 선택을 했는데 그 1분 만의 선택이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 전공을 살려서 비타민 하우스가 인도네시아 갈 수 있잖아.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 땅덩어리의 10배 반, 인구가 2억 4천. 그 나라 10%는 우리나라 5천만보다 GDP가 높다. 그러면 할 말 없잖아요. 지금 연평균 성장률 6%, 우리나라 2%. 우리나라 잠수함사가, 전투기사가, 우리나라 모든 포스코가 우리나라의 포스코의 5배 이상의 그 포스코를 거기에 짓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무한한 가능성의 나라, 아주 아름다운 나라, 미소가 아름다운 나라,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로 신혼여행 가십시오. 응? 내가 뭐 인도네시아 무슨 관광 사업부에서 나온 것 같네. 네, 그만큼 저는 좋아합니다. 인도네시아를. 명확한 목표의식. 제가 장군이 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됐다. 장군이 될 수도 있었어요. 제가 포기 안 했으면 군대에 계속 있었으면은 지금 우리 동기들이 대령입니다. 대령. 그러면 이제 한 3, 4년 후에 장군 심사를 하는데 제가 이제 나왔으니까 우리 전국에 3,600명의 우리 동기들이 있습니다. ROTC가. 그 중에서 34명이 육군 대령입니다. 그 중에서 5, 6명이 별이 나옵니다. 제가 못한 것을 우리 동기들이 내일 모레 별이 아주 총총초롱 이렇게
뜰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제 동기들을 통해서 대리만족. 별. 못 달 수도 있는데 내 친구들은 달 수 있잖아. 그래서 그 친구들이 꼭 별을 달 수 있도록 지금 총동기의 회장으로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장군은 못 되고 군인의 길을 못 걷었지만은 제 친구들이 그 길을 걷고 있고 저는 예비호로서 전국의 3,600명의 제 동기의 그 모임에 총동기 회장으로서 동기를 위해서 봉사를 엊그저께 1월 1일부터 시작했다 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저는 모든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면 왜 그렇게 긍정적이냐고. 우리 집사람도 그래요. 너무 긍정적이어서 열받는데 우리 집사람이. 응? 왜? 본인은 자꾸 안 되는 쪽으로 이야기하니 나는 무조건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어? 근데 저는 진짜로 단 1%의 부정적인 생각도 안 합니다. 왜냐? 부정적인 것은 아주 강합니다. 아주 강해요. 그래서 99%, 1%의 부정적인 생각이 99%의 긍정적인 생각을 확 잠식을 해서 먹어버린다. 고로 단 1%의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세뇌를 시켜야 돼, 본인. 나는 긍정적이야. 아무리 지금까지 정말 부정적인 거 이거 했지만 용서하고 앞으로는 단 1%의 부정적인 생각도 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꼭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24시간 식지 않는 열정으로 24시간 가슴 뛰는 삶을 살자.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하면은 미치죠. 잠 안 오잖아요. 연애할 때 잠 왔습니까? 연애 해보셨죠? 응? 연애, 너무 어리구나. 연애는 다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연애를 해봤고. 자, 요즘에는 이제 이 핸드폰. 때는 만나 하루에 데이트를 한 2시간, 3시간 해.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영화 보고 이게 다 했어. 그 다음에 이제 서로 헤어져. 집에 요것 때문에 정거장도 잊어버려. 지나쳐가지고 카톡 하느라고 주고받고 되돌아와서 집에 갔어. 응? 샤워하고 그때부터 침대에 누워가지고 잠잘 때까지 잠도 안 자. 이제 내일 뭐 회사고 학교고 뭐 공부 다 필요 없어. 2시, 3시까지 카톡하고 신경질 나면 또 이제 통화해 막. 통화해서 싸우다가 이렇게 합니다. 에? 그건 24시간 벌렁벌렁 하잖아요. 연애를 하면은. 연애 아무나 안 해보신 것처럼. 자, 모든 일에 오늘 일어나면은 빨리 회사를 나가고 싶다.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월요병 너무 싫어. 쭉 토요일, 일요일이었으면 좋겠어. 지금 우리 직원들도 여기 앉아 계시는데, 응? 우리 직원들은 단 한 명도 그런 직원이 없을까 생각해요. 월요일이 기다려지고, 응? 꿈속에서도 내일이 나타나고 그런 직원들이 우리 비타민하우스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맞죠? 네. 네. 영원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직장 생활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1년에 2번 결제를 합니다. 2번. 회사는 12년 됐는데 이제 조금 이제 중루하신 분들, 회사를 모르겠어요. 이제 경영하신 분도 계실 거고, 회사가 12년 됐는데 1년에 2번 결제를 한다. 언제 결제? 언제? 월급 올려줄 때, 진급시켜줄 때 2번 결제합니다. 나머지는 누가 해? 제 밑에 있는 본부장이, 총괄 본부장이 모든 권한님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2달 방학 때, 여름방학 1달, 겨울방학 1달은 필리핀에서 놀다 옵니다. 필리핀에 또 다른 사업이 있어요. 영어 교육을 하는 전화영어, 화상영어 콜센터를 필리핀 마닐라에서 운영을 한 지 6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전부 다 공짜로 영어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몇 년 되셨어요?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영어를 공부를 하라고 그랬더니 핸드폰 전화 오면은 교재 들고 핸드폰 들고 우리 계단으로 막 뛰어내려갑니다. 왜? 쪽팔리잖아요. 옆에서 동료들이 자기 영어 하는 거 이렇게 들으면 너무 부끄러워서 막 도망가. 지금은 전화 오면은 목소리가 커집니다. 앉아서 자기 자리에 앉아서 대화를 나눕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영어를 다 잘합니다. 옛날에는 한마디도 못했는데 지금은 내가 What's your name? 하면은 My name is no 이렇게 이야기는 바로 나옵니다. 네. 재밌잖아요. 그래서 회사 생활도 아주 재밌고 즐겁고 자기 일처럼. 우리 회사의 가장 크나큰 특징이 명함 하나 줘보실래요? 본인의 명함. 본인의 명함 있어요? 명함 있으신 분? 다 우리 직원들이잖아. 어? 뭐 뽀록 나잖아 지금. 응? 우리 이 직원은 입사한 지 한 10개월 됐는데 CRM 사업부 부장 대표 이은민 이렇게 써졌습니다. 다른 사람 한번 볼까요? 여기는 전부 다 대표라고 써졌습니다. 명함에. 그래서 우리 직원 2명이서 다른 거래처를 이렇게 만나서 명함을 2명이 주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안 물어보는 사람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 사람도 대표. 아, 여기 CRM 팀 대표 같구나. 옆에서 이제 또 이 사람도 대표. 이렇게 해가지고 다 물어봅니다. 이게 뭐냐고. 다 대표네. 그 회사 참 이상한 회사네. 이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걸 물어보면은 우리 직원들은 어떤 걸 이야기해요? 우리 회사는 우리 회사의 경영 철학은 이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이 회사는 참 특이한 회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업무로 바로 안 들어가고 바로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아주 스무스하게 비즈니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직원들이 정말 오너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른 회사는 이제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주소 없이 왔다 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책을 읽으시면은 책 속의 모든 것이 비타민하우스의 모든 것이 김상국의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비타민하우스 지금까지 사랑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그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비타민하우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부족한 제가 세상에 내 삶의 띠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세상에 공개됐는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비타민 드립니까? 예, 비타민을 여러분들한테 드린답니다. 그래서 많이 드시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팔리는 유명한 비타민. 비타민은 비타민하우스를 사랑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